네, 반갑습니다. 카카오벤처스 정신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월크의 첫 번째 세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 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원격 협업에 맞게 저희가 파이사이트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미국에서 직접 글로벌 협업 툴로 각광받고 계시는 스윗의 이주환 대표님을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스윗의 반갑습니다. 조씨입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뵙네요. 네. 네, 너무 반가워요, 대표님. 네. 간단히 스윗과 함께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스윗은요, WorkOS라고 표현하는 그 협업의 에센셜한 기능들을 하나의 플랫폼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협업 툴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로 이 비대면 협업에서 더 나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장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온라인 협업 툴 사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무 환경에도 어쩌면 스윗만 볼 수 있는 그 변화가 보이실 텐데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where, when, how 이 세 가지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일하는 장소 같은 경우는 리모트나 아니면 뭐 디스트리뷰티드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온라인이 이제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그 변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when과 관련해서는 플렉서블하게 일하고 있는 것에는 익숙하시겠지만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싱글 타임존에 있다 보니까 체감할 수 없지만 미국은 동부 서부만 해도 3시간 타임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그 헤드쿼터에 있는 그런 그 로컬 타임존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스테이트의 그 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등 그런 비동기적인 그런 협업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8시간, 9시간을 한 번에 연속으로 쭉 일을 하지 않는다 해서 비선형 업무라고 non-linear 업무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업무 변화 중에 하나는 how of work인데요. 어떻게 일하는지가 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얼굴을 보고 같이 일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나랑 잘 알고 지내는 회사에서 친한 어떤 그런 대인관계에 의존해서 그들의 노력과 개인들의 희생으로 채워져 왔던 커뮤니케이션 혜택들이 리모트의 환경으로서는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로 쌓이게 되기가 쉬워서 그만큼 그런 경험들이 비생산적으로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인 업무 프로토콜을 만들고 또 그런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끊임없이 자기 팀들 간에 맞게끔 이터레이션 하면서 자기 기업만의, 자기 팀만의 그런 최적화된 업무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우에 굉장히 주목해 주셨는데 되게 인상 깊은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것이 코로나가 끝나면, 물론 끝나는 세상이 올지 말지에 대해서도 일단 의견이 분분하지만 코로나가 끝난다고 했을 때도 어떤 것은 돌아갈 거고 어떤 것은 비가역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오피스에서는 우리가 같이 마주치는 사람들, 뭐 고개만 돌려도 훤히 보이는 데스크탑 모니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도 모르게 리액티브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전통적인 인재상으로 부각이 되곤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 일의 스코프는 어디까지인지, 내가 어디까지는 나 스스로 대답을 해야 되고 질문을 만약 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보다 능동적이고 다이내믹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프로액티브한 인재상으로 이 리모트 환경에서 부각이 된 그런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로액티브한 인재상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프로액티브한 인재상 이런 거 언급하신 게 또 이렇게 귀에 들어왔는데 이게 개인 업무에서는 어쩌면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오히려 효율 쪽이다. 회사에서 가는 것보다 일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뭐 집중을 많이 할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형태에서는.
그런데 이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좀 장기화됨에 따라서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효과적이지만 않다. 특히 막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거나 이럴 때 짜여진 업무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보실 때 스윗을 하시면서는 개인 업무와 집단 업무 처리에서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거에 대한 핵심 요소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 생산 효율성을 계산할 때 전통적으로 아웃풋 나누기 인풋 이런 식으로 많이 그 매트릭스를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그런 전통적인 그런 매트릭스가 더 이상 그 현대의 팀들에게는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날리지 워커들 중에 대표적인 IT 회사의 개발자들이 똑같은 시간을 통해서 코딩을 해서 100줄을 짠 사람이 있고 50줄을 짠 사람이 있는데 50줄의 아웃풋을 낸 것이 실제 더 클린하게 워킹 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무엇을 매저해야 되고 또 어떻게 생산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인게이지먼트와 같은 어떤 그런 퀄리테이티브한 인풋 팩터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며 또 퀀티테이티브한 어떤 테스트 퍼포먼스 아웃풋이 포괄적으로 고려될 때 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이 빠짐없이 잘 측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덕션 메소달러지를 따질 때에도 우리가 타겟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 정확하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충분하다면 프로덕트 디스커버리나 딜리버리의 모든 과정에서 에자일 메소달러지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리소스를 더 절약하기 위해서 워터폴을 쓴다든지 uncertain 타겟을 위해서는 뭐 멀티 스프린트로 에자일 방식을 한다든지 무빙 타겟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는 테크댓을 감안하는 어떤 그런 인터인 프로덕트를 만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디자인 띵킹의 어떤 스토리 매핑을 활용한다는 등 각 팀의 다른 워크플로우를 인정하면서 우리만의 믹솔로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각 그 회사나 어떤 팀만의 워크플로우를 인정하면서 우리만의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의 협업을 만들어낸다는 게 되게 와닿았는데 그러다 보니 되게 스윗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제 스윗이 점점 특히 더 업무 툴이 많아질수록 신기하게도 스윗이 점점 같이 성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기존에 이제 계속 많이 쓰고 있는 아까 아사나도 언급 주셨고 뭐 슬랙이나 여러 가지 협업 툴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요. 타 협업 툴과는 좀 다르게 수인만의 강점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또 어떻게 담으셨는지 되게 궁금해지는데 스윗의 어떤 점이 사용자를 매료시킬 거라고 앞으로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디퍼런시에이터는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Functionality, Interoperability, Scalability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Functionality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기능이 더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현대 팀들의 협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무엇을 측정할 때 누가 더 생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시성과 투명성이 높은 그런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고 있는 더 생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웃풋 나누기 인풋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풋을 태스크라고 보았을 때 그 태스크가 던 될 때까지의 그 과정과 또 그 태스크에도 디피컬티 레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업무 관리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주고받았던 메시지의 수나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으로 나누어 봤을 때 더 높은 수를 갖고 있는 그런 팀이 당연히 더 생산적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책과 태스크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협업의 본질이라고 느끼는 그런 에센셜 피처들을 우리가 하나의 그 원 데이터 플랫폼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생산성을 리디파인하는 그런 면에서의 그 펑셔널리티를 첫 번째 장점으로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터퍼빌리티인데요. 저희가 챗 타스크라는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허브의 환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메일, 파일 드라이브, 그리고 뭐 컨퍼런스 콜 캘린더, 뭐 다큐멘테이션스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이벤트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늘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고 있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365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면요.
보통 팀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카테고리가 팀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과 같이 좀 큰 규모의 조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세대의 이 협업 툴들이 팀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저희는 라스트 무버로 거기에 문을 닫고 그다음 저희가 또 다른 프론티어로 엔터프라이즈 콜라보레이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큰 규모의 조직들이 필요로 하는 팀 간 협업이라든지 이런 조직의 어떤 컨트롤과 시큐리티라든지 그러면서도 각 부서별 사일로를 해결해주는 커스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경 써서 잘 만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스윗을 정말 여기서 같이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되게 안타까울 정도로 되게 궁금한데요. 지금 이런 특히 스케일러빌리티를 만들어 가실 때 어쨌든 내부에서 사스라는 또 서비스를 기업에 담으시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뭔가 좀 더 성장을 하시고 계시긴 하시지만 사실 이건 코로나가 없이도 스윗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서비스인지라 기업이 어떤 부분에서 설득이 되도록 처음에 이 스윗을 시작하게 할 때 어떤 부분에서 가장 설득되게 첫 경험을 주시는 걸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팬데믹과 팬데믹 이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팬데믹 때는 모두가 다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오피스에서는 여러 툴들을 써도 됐고 여러 툴들을 인테그레이션해서 써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어떤 앱 봤어? 모니터를 보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젠 집에서 따로 일하다 보니까 그거 확인하셨어요? 하면은 어떤 앱에서요? 뭐 어떤 채널에서요? 어떤 워크스페이스에서요? 어떤 프로젝트, 어떤 태스크, 어떤 파일에서요? 결국에는 이런 그 멀티앱 인바이러먼트가 그 팬데믹과 같은 그 워크 프롬 홈 시츄에이션에서는 최적화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어떤 페이지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론트엔드 허브가 필요하다는 점, 이 점이 저희가 이 팬데믹 시즌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이고요. 이 팬데믹과 상관없이 그 전과 후로 저희가 늘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스케일러빌리티 부분인데요.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중견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여러 개의 계열사들이 있고 그 계열사 안에서도 크로스 펑셔널하게 전 조직이 엔터프라이즈 와이드하게 일하는 그런 타스크 포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 각 디파트먼트나 각 팀들이 자신들의 워크플로우에 맞는 툴들을 도입해서 쓴다 할지라도 결국 크로스 펑셔널한 엔터프라이즈 와이드한 툴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여러 개의 툴들을 인테그레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뾰족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각 디파트에서는 버티컬하게 일을 하고 또 다른 조직과 타스크포스를 중심으로는 호리젠탈하게 일하다 보니까 때로는 수직적인 또 때로는 되게 수평적인 이런 다양한 그런 크로스 조직들에서도 저희 서비스를 도입해 주고 계시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걸 조금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되게 신기한 게 사실은 스윗이라는 게 협업 툴 서비스는 오히려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미국 기업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뭐 미국 기업도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제가 되게 호기심 어린 포인트는 우리나라에 절대 잘 안 사용할 것 같은 대기업이 스윗을 이렇게 덥죽덥죽 다 도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 항공사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전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아니면은 엘 모사와 같은 어떤 정말 내부에서 모든 거를 알아서 자체 개발하는 ERP도 자체 개발하시는 그런 곳까지도 스윗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이 된 걸까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큰 기업들이 저희 서비스를 써주실 때 놀랍게도 저희가 그때는 세일즈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없이 100% 셀프 서빙으로 저희 제품을 글로벌 툴들과 함께 써보시고 뭐 6개월, 뭐 1년 이런 식의 POC 과정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유저들의 만족도나 사용성 테스트와 보안 이 여러 가지 것들에서 저희가 1등을 해서 자연 도입이 된 케이스들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도입된 사례들을 보다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의 계정으로 무제한의 워크스페이스를 때로는 프라이빗하게 또 때로는 퍼블릭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스케일과 유니크한 아키텍처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또 뛰어난 보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 보안 기준이 아닌 그런 대기업들은 다 글로벌 기업들이다 보니까 클라우드로 중요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글로벌 보안 표준들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런 기업들의 높은 컴플라이언스들을 저희가 완벽하게 맞춰주고 있었다는 것도 큰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물론 퍼포먼스겠죠. 그래서 가장 빨라야 되는데 어떻게 빨라야 되냐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과 달리 전 직원들이 몇만 명이 되기 때문에 맥북 프로를 다 사줄 수가 없잖아요. 윈도우에서도 굉장히 저사양 컴퓨터인데 프로젝트가 몇 백 개가 아니라 몇 천 개에서 몇 만 개까지 올라갈 수 있고 하나의 프로젝트에도 수백 개의 태스크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의 태스크에도 뭐 몇십 기가바이트의 어떤 그런 파일들이 충분히 어태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무거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열리고 어떻게 빠르게 실시간으로 일들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또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너무 제가 스윗에 대한 것만 여쭤보고 이렇게 마치 스윗의 PR처럼 될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각도를 돌려봐서 이제 협업 툴이 원래 빠르게 성장을 했던 이유가 MZ 세대가 이제 좀 더 이 워킹 환경에 많이 들어오면서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4, 50대가 어떻게 뭔가 문서를 쓰는 방식과 그리고 MZ 세대가 하신 문서를 쓰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커뮤니케이션도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뭐 소통 방식도 다르고 의사결정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 스윗도 그렇지만 모든 협업 툴들이 어쩌면 이런 소통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계획을 할 때나 담을 때 이런 소통별 차이를 서비스의 철학에 담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다른 협업 툴들도 이런 것을 어쩌면 차별화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용자 경험에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남의 그 비전에 쉽게 동조되지 않는다든지 개인적 의미를 찾는 세대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장 높은 세대라는 점에서 MZ 세대가 확실히 The Future Work의 주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고민은 나의 성장과 내가 다닌 이 회사의 목표가 어떻게 얼라인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내는 성과가 회사의 비즈니스 아웃컴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알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툴을 만들 때에는 세대 차이를 초월한 어떤 휴먼 퍼스트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더 많은 포커스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겪을 수 있는 문화 충격은 세대 차이밖에 없지만 미국만 해도 모두가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과 출신과 역사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에서 문화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다 고려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서스테이너블한 B2B 프로덕트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특정 타겟 시장과 특정 연령대를 타겟하는 B2C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수이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는 조직 문화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각 기업마다 파운딩 벌추가 다르다 보니 조직 문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컬처를 만들어가는 어떤 프로세스, 코드 비헤이비어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은 어느 기업이나 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ulture talent fit이란 말이 얼핏 들으면 회사의 컬처에 탤런트가 무조건 맞춰야 하는 그런 일방향의 소통처럼 보이고 그런 것들이 MZ 세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좀 반대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처도 조직 성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벌추가 필요하니 우리가 채용하는 하이어링 프로파일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인플로이어 브랜딩이 달라져야 되고 그럼 새로운 컬처럴 코드가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서 그런 조직의 변화에 순응하고 적응해 나가는 탤런트들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믿거든요. 컬처도 바뀌고 그리고 순응하는 어떤 탤런트들도 성장을 하다 보니 이 둘의 디렉션을 피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기업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 툴 안에서 어떤 세대라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직 문화에서 응집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를 툴에 담는다는 거는 되게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사스 툴, 대부분 다 사스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협업 툴들을 보면
담는 철학들이 느낌이 굉장히 다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리모트 협업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서 동시에 궁금해지는 거는 이런 사스형 서비스들이 점점 버티컬화 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들고 저도 사실 투자자로서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때 사실 스위스도 어쩌면 보셨던 기회가 업무 툴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 많아지는 이유는 각각마다 업무를 하는데 의사결정, 집중하는 거 아니면 그 타블로 형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서비스 기획 형태 이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에 맞춰서 점점 작게 다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협업이란 것이 리모트로 점점 성장될수록 앞으로 이런 사스는 지속적으로 기능적 분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말 어느 순간 하나의 몬스터가 다 합치면서 이제 뭔가가 하나의 스타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지 견해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회사의 프로덕트 비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프로덕트 비전이 프로덕트에 있는지, 싱글 프로덕트에 있는지, 그 멀티 펑션이든 싱글 펑션이든 아니면 플랫포마이징 인바이러먼트를 제공해 주는 것에 디펜던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그 1세대 지난 10년 동안의 그 SaaS 툴들이 전부 싱글 펑션이었죠. 슬랙은 메신저를 대체했고 트렐로는 타스크 콜라보레이션, 아사나나 클릭업은 탑다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지라와 같은 경우도 이슈 트래킹이나 애자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브 팀들을 위해서 굉장히 쪼개진 팀에 커스텀되어 있는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그들이 필요한 리퀘어먼트를 중심으로 사실 그들도 SI처럼 만들었던 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되었던 거고 또 메신저 센트릭한 허브를 통해서 결국은 이런 싱글 펑션들이 실제 우리 일하는 사람의 휴먼 인터페이스를 다 산산조각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 멀티 펑션 프로덕트로 허브의 역할을 제공해주는 그런 툴들이 2세대에서는 넥스젠으로 부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업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달에 $4 billion 컴퍼니가 되는데 1년이 걸리지 않았고요. 그 전에는 $1 billion이었죠. 그리고 잘 알고 계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툴 중에 하나인 노션 같은 경우도 멀티 펑션 프로덕트 툴인데 출시한 지 9년 만에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또 이렇게 2년 만에 $10 billion $800 million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앞으로 당분간은 저는 멀티 펑션이 당연히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멀티 펑션에서는 어떤 펑션을 우리가 리번들링 해야 될지 그 펑션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워크플로우도 계산을 해야 되고 마켓 머추러티도 계산해야 되고 하이프 사이클 타이밍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것을 구매하는 팀들이 어떻게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업의 컨트리뷰션 레이트도 우리가 봐야 하고 앞으로 2년, 5년 안에 실제로 90% 조직들이 쓸 수 있는 플래토에 도달할 것인지 사실 결정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아서 예상 불가능한 부분이 아직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리모트 협업이 이제 앞으로 계속 많아진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가장 한계를 느끼는 지점이 순간적이고 순발력을 가지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멤버들끼리 한다거나 아니면 창의적으로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막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거나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상상해 보면 제일 약간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건축 구조물을 같이 보면서 막 나 이렇게 생각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만들 때나 아니면 분자 구조를 막 보면서 이 분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굉장히 그 막 뇌폭풍을 머리에 일으켜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 리모트 협업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런 것까지 만약에 우리가 다 공격할 수 있다면 실제로 정말 리모트가 되겠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실제로 이제 어쩌면 스윗에서는 그런 아까 창의력이나 그러니까 순발력에 필요한 그런 인터랙션 같은 것까지도 바라보시면서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뭔가 혁신을 생각하시는지. 네, 결국에는 내 팀이 하는 것들만 보이게 마련이고, 그리고 다른 팀과 함께 일할 때는 어떤 그런 팀 간 의존성을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잉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그런 투명한 환경을 통해서 협업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이 늘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업무 프로토콜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은 툴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이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본인의 특성들을 활용해서 협업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팀 내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 팀의 룰에 맞게 소통과 협업의 디테일 레벨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특정 포맷의 어떤 우리 팀의 비정형 능력을 억지로 맞추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린 앞으로 이렇게 일합시다, 이렇게 일합시다,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고 지속적인 이터레이션을 한다고 해도 프로세스 그 자체가 주는 롱텀 베너핏이 있지만 그 프로세스 때문에 당장에 불필요한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특히 크로스 펑셔널한 프로토콜은 아트와 사이언스가 잘 섞여야 하는 어떤 팀 종합 예술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것을 만들어갈 때 팀 간 의존성을 서로 조율해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절대적으로 비례적으로 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실제 그리고 프랙티스 사이에 이 갭을 좁혀나가는 것에 저는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팀 간 의존성을 사실 서비스 관점에서는 풀어내는 게 정말 키가 되겠네요. 네. 네. 마지막 이제 질문이 제가 사실 너무 궁금한 게 많아졌는데 이제 4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의 이제 정점을 또 지나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뭔가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저희가 코로나 시대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포스트 코로나와 달리 어떤 새로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더 많이 접하실 텐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또 어떤 것을 좀 주목하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스윗은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어떤 거를 사실 좀 더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숨어 있는 노하우를 많이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큼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를 개편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디파인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Work OS Reformulated for Collaboration Essentials 라고 표현을 했고, 첫 번째 히어로 이미지에는 OS for the Future of Work, 일의 미래를 위한 OS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했던 이유들은요,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툴링을 준비를 하지만 저는 그런 워크 시스템보다도 그 이상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워크포스라고 생각합니다. 언서튼티에 얼마나 우리의 워크포스들을, 직원들을 잘 준비시킬 수 있는지가 저는 그 기업의 일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어떤 팀도 자발적으로 새로운 업무에 인발부되고 싶어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신뢰라든지 relationship이라든지 이렇게 인간의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그 essential human quality들을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중심에 둘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우리가 만들었는지 그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저는 인플로이어부터 모든 팀원들이 같이 매 순간 자기의 태스크 안에서 오너십과 리더십을 갖고 셀프 이그제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eople strategy하고 cultural 디자인을 온라인 시키면 좋다는 것, 그리고 또 일하는 어떤 사일로들을 끊임없이 브레이크다운 시키는 훈련을 하고 워크플로우를 다시 스티칭 해주는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성장하는 조직을 새로운 디지털 툴링에 지속적으로 리얼라이닝 시키고 또 리얼라이닝 시켜갈 때 그때 비로소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윗은 이런 일들이 일이 되지 않도록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내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는 하나의 프로덕트를 잘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덕트 안에서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스윗스토어라는 그런 그 시스템, 그 플랫폼 환경 안에서 다양한 플러그인과 인테그레이션들을 통해서 각 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의 조직은 컨트롤과 시큐리티를 확보하게 되고 각 팀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또 11개 국어를 통한 다국어 시스템과 로컬 커런시를 통한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저희도 국내 기업들의 어떤 스타트업으로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또 우리가 일의 미래를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는 그런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실 협업투를 운영하신 관점에서 앞으로의 리모트 협업이 어떻게 될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통해서 이제 이 협업툴이라는 어떻게 보이면 그냥 서비스와 같은 거지만 사실 여기에 피플과 컬처의 이런 철학이 같이 담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좀 러닝이 있었고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들려주신 우리 스윗 이주환 대표님께 일단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대표님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백스테이지 Q&A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접속을 하셔서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리콘밸리의 가장 핫한 스윗 이주환 대표님과 스타트업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